국민의힘 후보의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됐는데 아직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이야기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 이 내용부터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구자홍 부장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대변인, 박창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하고 선열들한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은데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적반하장, 후한무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구체적인 득표율을 보면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다소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61.25% 대 38.75% 굉장히 차이가 컸던 반면에 국민 여론조사는 51.81% 대 48.19% 박빙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자홍 부장님. 네. 결국에 당심은 탄핵 반대 쪽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할까요? 네, 당심이 탄핵 반대쪽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선출에 참여한 이 당원들 가운데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했다. 아하. 그 결과가 김문수 후보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번 그 전당대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들의 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과거 같으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각 후보 진영에서 총 결집하는 모양새여서 60% 많게는 70%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예. 이번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1차, 2차 모두 간신히 50%를 넘겼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서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이긴 했습니다만 범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로 김문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이 투표를 거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든 누가 됐든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바로 이 부분에 유효한 전략이었다 이런 분석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한덕수가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재명 세력과 민주당 세력과 반대되는 부분들이 함께해야 되는, 연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예.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 저는 전략을 좀 잘못 짰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토론 과정에 있어서 원팀으로 하기보다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구축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어떠한 단일화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도 약간 말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에 대해서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정과가 이재명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자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날선 반응을 보였던 것이 예. 당원들께서는 아마 토론회를 다 보셨을 거거든요. 네. 특히 투표에 들어간 당원들은 여기에 있어서 누가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유심히 보셨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검사 한동훈으로서 보였던 이 토론 전략이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이 최종 후보가 됐지만 아직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박창진 부대변인, 이재명 후보도 모든 대통령의 묘역을 찾으면서 통합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김문수 후보 역시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겠죠?
일단 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대선 후보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 시선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지금은 전 대행이죠. 전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제가 그 당의 당원이라 그러면, 지지층이라 그러면 참 참담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내란 혐의가 있는 정권의 장관과 총리가, 두 실세가 단일화를 목적으로 똑같이 출마를 해서 지금 이 당심,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하셔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질문은 이제 어쨌든 모든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은 통합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까요? 통합은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도 열린 자세로 민생 회복, 통합의 길을 나가자 누누이 말씀드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뭐 히틀러, 시진핑, 김정은까지 거론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빅텐트와 관련해서도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개헌 빅텐트를 치자라고 하는데, 이건 반 이재명 빅텐트다라고 해서 이제 기류의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히틀러, 김정은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떠오릅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승낙연설을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전 선거 안 하게 하겠다, 못 하게 하겠다. 선관위도 감사원에 희하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계엄을 떠올리는 후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혐오와 증오의 언어를 입에 담는 통합 행보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의 정치인이 우리 유권자들한테, 특히 중도층들한테 소구할 수 있을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